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다고 믿었던 결혼이 있었어요. 주말 부부였지만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이더니 결국 제 인생을 뒤흔드는 진실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배신, 충격, 무너짐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긴 회복의 시간까지. 이건 남편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아니라 한 여자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자신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이 꽤 평범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말 부부였지만 그래도 서로 믿음 하나로 10년을 잘 버텨왔거든요. 아이가 없는 건 늘 마음 한켠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지만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냥 남편이랑 둘이서 늙어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만큼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했어요. 사랑했고요. 주중에는 각자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주말이 되면 남편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가끔은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쉬고 뭐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요. 저는 그런 시간이 참 좋았어요. 비록 같이 있는 시간이 길진 않아도 마음만은 서로 가까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에게 특별히 의심을 하거나 감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서로에게 당연히 충실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아마 주중에 혼자 지내는 게 많이 외로웠나 봐요. 저는 제 일에 치여서 그 외로움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뭐 그게 변명의 여지는 안 되지만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 사이가 이 정도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걸요. 그냥 그렇게 저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던 10년을 살고 있었어요. 남들은 주말 부부 힘들지 않냐고 물어도 저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서로 믿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겠냐고. 그런데 그 평온함이 사실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걸 저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바보 같았죠. 그렇게 믿었던 시간이 산산이 조각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처음 받은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어요. 전화 통화할 때 잠깐 멈칫한다든지 예전 같으면 먼저 물어보던 제 하루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자잘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겠지 이렇게 넘겼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설마 내가 모를까 싶었죠. 근데 사람의 감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아주 작은 틈에서도 이상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남편은 원래 주말에 올라오면 항상 제 얼굴을 보자마자 수고했어 하면서 웃어줬어요. 표정이 부드럽고 따뜻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웃음이 어색해졌어요. 눈은 안 웃는데 입만 웃는 느낌? 그런 억지 미소요. 저는 그걸 알아채고도 스스로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괜히 불안해질까봐. 바보같이요. 그리고 전화한 뒤에 급하게 전화를 끊는 날이 늘어났어요. 아, 나 지금 급한 일 있어서 끊어야 돼 하면서요. 예전엔 그럴 때도 조금만 있다 얘기하자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통화 자체를 피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전 여전히 남편을 믿으려고 했죠. 제 마음속 불편함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남편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언젠가부터 주말에 보자 정도로 딱딱하게 변했어요. 표현이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삭막해졌어요. 감정이 빠진 의무적인 느낌? 그 말투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주말에 올라오는 것도 가끔 미뤘어요. 예전 같으면 일이 늦게 끝나도 어떻게든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는 날이 생긴 거예요. 저는 속이 쓰라렸지만 이해하려고 했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늘 달달할 수만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냥 뭔가 있다. 이건 내 직감이 틀린 게 아니다. 남편이 달라진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런 확신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워요. 진실을 알고 싶은데 막상 알게 되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그 마음을 처음으로 느낀 게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저를 남편 집 앞까지 끌고 갈 거라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장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요. 남편의 작은 변화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 시기엔 정말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곤 했죠. 남편이 메시지 답을 조금 늦게 해도 퇴근 시간을 평소보다 조금만 늦게 말해도 괜히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저는 애써 믿으려고 했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녁 늦게까지 회식이라고 했던 날. 평소라면 조심해서 들어가 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저를 찔렀어요.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어. 그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결국 저는 코트를 걸치고 차에 올라탔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가면서도 마음속에서 수십 번 싸웠어요.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혹시 별일 아니면? 그러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머리는 멈추자고 하는데 마음이 계속 가라고 등을 떠미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남편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집 앞 복도에 서 있는데 제가 아닌 다른 누구의 기척이 느껴지면 어쩌나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국 문고리를 잡았죠. 숨을 한번 제대로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남편 집 안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 테이블 위에는 이미 반 이상 비워진 와인병이 있었고 둘 사이에는 제가 알던 남편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편안함, 친밀함 그리고 가깝다는 기운. 남편이 다른 여자 앞에서 그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보는 순간 제 다리가 바로 풀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숨만 거칠게 쉬었죠. 두 사람도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그 젊은 여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고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긴 왜 왔어?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내가 와선 안 되는 곳이란 말이야? 그런 배신감이 심장을 콕 찔렀죠. 저는 결국 참았던 감정을 다 터뜨렸어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잡히는 대로 던졌어요. 제 안에서 쌓였던 의심과 분노와 절망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죠. 그때의 저는 정말 저 자신이 아니었어요.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떨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알게 됐죠. 여자는 남편이 이혼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모두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이 오히려 더 허무하고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한번 무너졌고
남편은 한 번 들켰고 그 여자는 한 번 속은 거죠. 셋 다 울었지만 울음의 의미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배신 때문에 무너졌고 남편은 들킨 것이 두려워 울었고 그 여자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잔혹한 밤이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문을 열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울음소리가 가득 찼던 그 순간부터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제 스스로도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소리치고 울고 숨이 턱턱 막혔죠. 남편은 계속 잠깐만, 오해야, 얘기 좀 들어봐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귀에는 도무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본 장면 자체가 이미 모든 해명을 필요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11시 넘은 시간, 젊은 여자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던 남편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상간녀도 마찬가지로 울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녀의 눈물이 얄밉고 우스울 정도였어요. 당신이 울 일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 결혼하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제 감정이 또 이상하게 뒤틀렸어요. 남편이 결혼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남편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남편이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진실을 말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제 마음을 또 한 번 산산조각 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최소한 정직한 사람은 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바람을 피우는 건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남편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상간녀는 계속 정말 몰랐어요. 저도 바보였어요 라고 말하며 울었는데 그 말이 전화를 타고 제 머릿속을 몇 날 며칠 울리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만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여자가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얼굴 같기도 했어요. 반면 남편은 울긴 울었지만 그 울음 속에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어요. 들켰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우는 남자. 자기가 꾸며놓은 거짓말의 세계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우는 남자.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 애틋함이나 연민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느꼈어요. 사람의 울음이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걸요. 저의 울음은 배신에 대한 절망. 상간녀의 울음은 속았다는 충격. 남편의 울음은 모든 게 들켜버렸다는 공포. 세 사람의 울음이 한 공간에 섞여 있었지만 그 무게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달랐어요. 사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가슴이 쿵쾅거리다가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충격이 컸죠. 하지만 그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전에 저는 남편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 저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변화는 그날의 눈물에서 시작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슬픔, 분노, 배신감 감정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걷기만 했어요. 갑자기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이고 내가 현실 속에 있는 건지 아닌지 감각이 다 흐릿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날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초췌한 얼굴로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솔직히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이 잠깐만, 제발 잠깐만 얘기하자라며 울먹이는 걸 보니까 제 손이 알아서 문고리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거실에 앉자마자 마치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사람처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외로웠어. 너랑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 애가 나한테 의지하니까 내가 착각했던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이요. 근데 이상하죠? 바람핀 사람이 울고 있는데 저는 아무 느낌이 안 들었어요. 남편이 울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제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의 말이라면 다 믿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고 남편이 힘들다 하면 제가 더 힘을 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고. 근데 그날은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냥 소리처럼 들리기만 했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믿음이 사라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자신이 결혼한 걸 숨겼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네가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제 인생에서 들은 변명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한마디 했죠.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였던 거야.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보다 훨씬 약하고 훨씬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갔어요. 출근하려고 화장대를 보면 손이 떨리고 지하철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훅 내려앉고 결국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외상 수준입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감정이 더 요동쳤어요. 남편의 얼굴만 떠올라도 속이 뒤집히고 갑자기 눈물이 나다가도 또 갑자기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켜고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게 정신이 버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흔한 반응이라더군요. 남편은 그동안 꾸준히 반성하는 척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도 보내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제 기분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죄책감 때문이지 저를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는 건 한 번이지만 믿음을 깨뜨리는 건 평생이거든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저는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다시 저를 세우는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몇 달 동안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심장이 먼저 덜컥 내려앉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버틴 제 자신이 신기할 정도였죠. 밥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고요. 제 잘못도 아닌데 제가 벌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는데 제 얼굴이 유리에 비치더라고요. 초췌한 얼굴, 부은 눈, 말라가는 볼 그걸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어야 하지? 그 순간이 제겐 작은 전환점이었어요. 아주 작은 전이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나를 너무 버렸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남편을 지키려고만 했던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저를 챙기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다고 착각했는데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문득 립스틱을 하나 꺼내 발라봤어요. 몇 달 동안 화장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입술색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조금 살아 보이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게 왜 이렇게 벅차오르던지. 아, 나도 다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엔 아침에 산책을 나가봤어요. 걷기만 해도 숨이 헉헉 찼지만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오랜만에 좋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서 회복이라는 게 아주 조용히 아주 미세하게 시작된 걸 느꼈어요. 남편은 여전히 매일 반성한다고 연락을 했고 저를 챙기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제 중심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먼저 챙기기로 마음먹었죠. 그게 제 삶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배신을 당해 무너졌던 제 마음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일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남편의 얼굴만 봐도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아팠고 때때로 갑작스러운 불안이 훅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보다 덜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나 집 근처로 이직했어. 이제 주말 부부 안 해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너무 기뻤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담담했어요. 남편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그게 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남편이 같이 살기로 하자고 했을 때도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아주 큰 결이 남아 있었거든요. 배신당한 사람만 아는 그 깊은 상처, 그 고통, 그건 시간이 지나도 흔적이 남아요. 그래도 결국 같이 살기로 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제가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상처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건 하나를 마음속에 세웠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떠날 거야. 이 말은 남편에게 직접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저는 남편보다 나 자신을 우선에 두기 시작한 거죠. 같이 살기 시작한 뒤로 남편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회사에서도 칼퇴를 하고 집에 오고 제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바로 도와주고 말투도 훨씬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몇 달은 남편 핸드폰도 자주 확인했어요. 그건 제 자존심 때문에라도 하기 싫은 행동이었지만 상처가 만들어 놓은 불안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일관되고 성실한 걸 보니 저도 조금씩 그 경계심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 핸드폰을 보지 않게 됐어요. 그날은 정말 제 스스로도 놀랐어요. 아, 나 이제 좀 회복됐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다시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더 믿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회복의 과정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누가 손을 잡아 끌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제 스스로 한 발을 더 내딛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무렵 제가 가장 많이 한 건 혼자 있는 시간 채우기였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래 책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상담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심리 관련 책들을 읽다 보니까 마음속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집 근처에서 가볍게 산책만 했는데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은 필라테스를 등록했고 또 하루는 수영을 배우러 가볼까 생각도 했어요. 특히 수영장은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일 때문에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콕 하고 아팠을 공간인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주도적으로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장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부처님 말씀.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아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맨 처음엔 그냥 틀어놓기만 했는데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선택이다.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저는 상처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상처에 계속 갇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자기 회복을 넘어 자기 돌봄을 시작했어요. 새 옷 한 벌 사서 입어보고 헤어스타일도 조금 바꿔보고 화장도 다시 배우고 심지어 작은 꽃 화분도 사서 집에 들였어요. 이런 일들이 전에는 사치 같았는데 지금은 제 마음을 채워주는 중요한 루틴이 됐어요. 남편이 제 옆에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제 인생의 중심에는 저 자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 같아졌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게 한번 깨지면 다시 채우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달라진 점도 많았어요. 남편이 이제는 진짜 가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감정적으로 다가오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 남편이 표현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남편은 매일 말로 행동으로 미안함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론 안쓰러웠지만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야 남편이 진짜 내 옆에 서는 걸 선택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이제는 남편에게 너무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해하고 조금만 늦어도 전화 돌리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내 삶은 내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편이 잘해주면 고맙고 남편이 조금 부족하면 제가 제 자신을 더 챙기면 되고 그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우리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물론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대신 그 상처 덕분에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무너졌던 나를 떠올리면 그때의 내가 너무 안쓰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견딘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해요. 사람은 상처를 통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통해 성장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요. 남편과의 관계도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았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믿는 관계는 아니지만 대신 서로가 더 솔직해지고 서로의 감정을 조금 더 존중하게 되었어요. 특히 남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말투부터 태도, 생활 습관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 아직은 조금씩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에게 또 다시 삶의 중심을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무너져 봤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하루를 꽉 채워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좋아하는 향도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부처님 말씀도 들으면서요.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회복시키고 또 다시 저를 세상에 당당하게 세워주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마음이에요. 남편이 내 행복의 전부일 필요는 없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상처로 무너졌던 여자에서 상처를 딛고 새롭게 서는 여자가 되었어요.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겠지만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것 하나예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저는 저를 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에게도 혹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요. 이 일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지만 결국 저는 다시 저 자신을 찾아가는 길 위에 서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된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신 분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회복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함께 천천히 다시 일어나 봅시다.